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선생의 온차이나입니다. 중국어를 10년간 가르치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총망라해서 종합편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어 학습법 8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중국어 공부에 길잡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어 공부를 왜 하시나요? 입시나 승진 등 여러 이유로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엔 어린이들도 일찌감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여행 가기 전에 배우고 싶어서, 또 결국 배우면서 기쁨을 느끼고 지적 자유를 얻고 싶은 거겠죠. 부단히 공부하면서 만나는 장애를 넘는 건 마치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 것과 같아요. 시야를 넓히기 위해 그 길을 기꺼이 떠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이 따뜻한 안내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중국어 학습법을 총 8가지로 나눠봤어요. 중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 성조, 단어, 어법, 듣기, 그리고 시험과 회화, 회화 향상법, 중국 드라마는 또 언제부터 봐도 되는지, 인덱스를 표시해뒀으니 원하시는 부분을 챙겨보셔도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대전제를 깔아둘 건데요.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노출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약간 혹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까지 수천 번 듣고 따라 말을 한 뒤에 완벽하게 엄마를 해냅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인풋이 필요합니다. 듣기와 읽기가 바로 인풋이죠. 두 번째, 공감입니다. 언어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도구죠. 언어를 공부한 저도 이런 중요한 지점을 인지하기까지 사실 꽤 오래 걸렸답니다. 상대방과 상대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학습입니다. 자연적인 환경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자의 벽, 핵심 키워드는 그림, 붓수, 붓펜입니다. 한자, 요즘 학생들은 교양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 한자를 필수로 공부하고 있진 않죠. 예전에 한자 세대이신 어르신들은 한자에 대한 기본을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어의 한자어가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문해력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한중일 한자 문화권에는 100% 동일하진 않지만 약간 비슷하다 보니 글자만으로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자가 진입장벽이 한국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제가 지도하면서 유용했던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이라는 인식. 한자는 문의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유인 앞에 문에 쓰여 있는 언어를 보시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 한자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한자죠.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라틴어나 이집트어, 한국어와 같이 소리를 자음, 모음을 알파벳으로 조합하는 것과 달리 중국어는 한자가 뜻과 소리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 한자를 공부하지 않고 중국어를 공부하면 한계가 있어요. 기왕에 공부하는 거 제대로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훨씬 빠르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붓수입니다. 한자 사전이나 우편을 보시면 제일 앞면에 카테고리처럼 분류표가 있어요. 그게 정말 유용합니다. 대략 200개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온 언어를 하늘, 땅, 바다, 자연, 인간 등 진화하면서 분류표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붓펜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멜로디에 탁월합니다. 중국어 발화도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열의 7, 8은 한자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신경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쓸 때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저는 붓펜을 사용했어요. 붓펜으로 여러분도 천천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빨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을 써도 제대로 쓰시길 바라요. 성조의 벽, 핵심 키워드는 성조 세트 20개입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몇 개가 있죠? 네, 맞습니다. 4개, 그리고 경성이 있죠. 문제는 하나씩 발음하면 완벽해요. 그런데 2개 이상 한자가 와서 문장을 읽으려 하면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20가지 패턴을 완벽히 숙지하시면 다른 단어들을 여기에 얹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 안 되는 발음을 걸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하세요. 안 되는 건 그 유형의 단어는 다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를 해결하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다 해결됩니다. 단어의 벽. 핵심 키워드는 선회화, 후시험입니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을게요. 다 아실 테니까요.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중국어 공부와 연결할지 그걸 말해볼게요. 자, 보시면 레고 블럭이 있어요. 레고 블럭 보이시죠? 단어를 레고 블럭으로 비유해 볼게요. 레고와 레고를 연결하면 문장이 되죠. 그걸로 방을 만들고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요. 단어, 문장, 단문, 장문으로 늘려갈 수 있어요. HSK 중국어 능력 시험도 이렇게 단계별로 능력을 요구하고요. 회화도 이렇게 단계별로 능력을 훈련합니다. 훈련한 힘으로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요리조리 써먹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린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나 요 그래프를 보실 건데요. 중국어 시험과 회화를 지그재그로 섞어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었어요.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초고급 7단계로 나눈다면 인문과 초중급을 넣으면 되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앞에서 말했던 5단계로 설명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회화, 후시험을 기억하세요. 1단계, 기초회화로 문장을 많이 훈련하시고 시험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단어가 총 600개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50% 이상은 회화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일 거예요. 단어를 좀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어요. 회화는 자유분방하니까 자유롭게 공부하고 정리 차원에서 시험으로 쪼여줍니다. HSK 급수로는 3급입니다. 두 번째 단계 초급은 기초 어법을 생활회화와 익힙니다. 이 단계가 끝이 나면 앞서 공부한 600개 더하기 600개, 즉 총 1200개 단어를 토대로 HSK 4급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회사, 학교, 생활 회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중급 회화는 리얼 토킹을 추구합니다. 기본 뼈대는 물론 추가로 관용어, 즉 영어로 치면 이디엄과 같은 것들을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독특한 문장들을 익힙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니오라는 말이 있어요. 소를 불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허세를 부리다, 거짓말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용어나 속담, 성어를 사용하면 더 재밌게 중국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어로 일기를 쓰거나 5줄 정도 그리고 100자 정도 되는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HSK 5급에서 요구하는 수준과도 맞습니다. 네 번째 단계, 고급 회화 단계는 중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해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켜켜이 지식을 쌓고 앞으로 다가올 HSK 3.0 버전에서 좀 더 그 격차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총 5,000개 단어 이상, 5번째 단계 초고급은 시사나 통번역을 요구하는 7에서 9급입니다. HSK 7, 9급은 중국 내 대학과 대학원 입시나 연구원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익은 선 시험 후 등급이죠. HSK는 거꾸로예요. 선 등급 후 시험입니다. 내가 등급을 먼저 선택하고 지원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단 초기 단계인 HSK 7, 9급은 시험 후에 그 등급이 나뉘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래요. 어법의 벽, 키워드는 어법사전입니다. 어법,
어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학생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하지만 결국 다 할 수 있어요. 중국어 어법사전이란 책을 제가 예로 가져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거나 마음에 드는 어법책 한 권 정도면 됩니다.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마스터하려 하지 마시고 막힌 곳을 그때그때 찾아 뚫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시길 추천해요. 그렇게 보다 보면 최종적으로 모르는 애들이나 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른 곳에서 다양한 예시로 살펴보세요. 듣기의 벽. 핵심 키워드는 노출, 뇌, 빠르기입니다. 여러분은 듣기를 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영역을 더 잘하시나요? 제가 학생들을 봤을 땐 반반이었어요. 듣기를 잘하는 친구는 독해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듣기를 잘 못하는 친구는 독해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청력 기억이 발달한 친구, 시력 기억이 발달한 친구,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약한 부분을 더 많이 훈련해야 해요. 듣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극복하기가 사실 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노출입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수시로 들어야 해요. 몰라도 들어야 해요.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할 정도로 들어야 해요. 둘째, 뇌입니다. 귀를 뚫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새로운 소리에 대한 자극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뇌는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세 번째, 빠르기입니다. 익숙해지면 1.2에서 1.7배속으로 다양하게 조정해서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중국 사람 말이 좀 빠르고 요즘 HSK 듣기가 빨라지는 추세예요. 시험과 회화입니다. 키워드는 뇌과학입니다. 선생님, 시험, 회화 저 둘 다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욕심쟁이라고 나무랄까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다만 차근차근 해야만 해요. 말하기와 듣기를 맡은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요. 브로카 영역은 뇌 앞쪽에 있고요. 표현, 말하기, 쓰기에 반응해요. 반면에 베르니케 영역은 이해, 듣기, 읽기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와 학습을 담당하는 뇌는 영역이 달라요. 제대로 우리말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좌뇌와 우뇌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말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말로 뱉어보고 친구랑 수다 한판 떨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화와 시험이 골고루 발달한다. 이렇게 성장하시면 체계적이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 표를 기억하시고 게임에서 마치 레벨업 하듯이 해 나간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회화 향상법. 핵심 키워드는 사람, 미디어, 스크립트입니다. 회화를 올리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우리는 중국어를 공부하니까 중국 친구면 좋겠죠. 유창한 한국인 선생님도 좋아요. 외국인으로서 공부 과정에서 만났던 장애물을 이해하고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미디어입니다. 요즘 유튜브, 넷플릭스 정말 자료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죠. 내 레벨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골라서 재밌게 보시는 거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HSK 듣기 스크립트예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덮어두시기만 해요. 초반에 듣기 스크립트에 나온 좋은 표현들을 입에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유용해요. 리본띠가 있는 부분이 회화 발전 영역입니다. 회화를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회화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꼭 해보세요. 자, 중국 드라마 언제 볼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핵심 키워드는 언제든지입니다. 그리고 중급입니다. 중국 드라마, 대만 드라마 여러분 너무 재밌죠? 요즘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즐기는 마음이라면 레벨에 상관없이 보셔도 돼요. 스크립트로 공부하고 싶다면 저는 중급자 이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문장 구조나 속도 그리고 한자 등을 알고서 보신다면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알토란 같은 표현들을 줍줍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이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비추해요.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선 흥미 위주로 두루두루 보시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에선 현대물이나 예능으로 실생활 문장을 따라하시면 좋겠죠. 영어를 예로 들면 스폰지밥이나 프렌즈, 모던 패밀리 같은 것들이에요. 중국에서는 겨우설은, 환락송, 상견니를 예로 들어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연입니다. 영어로는 테드나 한국에는 세바시 같은 게 있어요. 중국에는 강연합시다, 기파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급 이상자로 뉴스나 신문, 고전을 즐기실 레벨이에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CCTV 채널이나 삼국지 등으로 중국어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대장정이어서 좀 힘드셨을까요? 이렇게 총정리해두고 클립으로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자, 중국어 학습법 총 8가지.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약간 다른 점도 분명 있겠지만 언어를 익숙하게 하기까지의 원리는 비슷하니까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목표와 목적이 서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위한 공부임을 잊지 마시고 그 가시는 길에 제가 조금 앞서서 이끌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중국어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이상 공선생의 온차이나였습니다. 안녕.